안녕하세요. 사고와 표현 과제를 발표하게 된 인구구조학과 양인우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흡연의 위험성이라는 내용이고 청자의 연령대는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이기 때문에 시각적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줄 인구구조학과 양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흡연에 대해 아시나요?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모든 행위를 흡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흡연이 왜 나쁘길래 PC방이나 터미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을까요? 그것은 바로 흡연을 하면 담배 냄새가 심해서 숨을 쉬기 힘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 일본에서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방사능이라는 물질이 바다로 유출된 사고랍니다. 원전이란 쉽게 말하면 핵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소를 말해요. 핵이 위험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핵이 위험한 이유는 방사능이라는 물질 때문이에요. 방사선에 많은 노출이 되었을 경우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고요. 일정 수준 이상 노출이 된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다음 세대,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방사능의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사능 물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먼저 방사능을 측정하는 단위를 시버트라고 해요. 보통의 사람이 이 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다고 해요. 보통 자연의 방사능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흙속에는 마이크로 0.1 시버트 수준의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마이크로란 매우 작은 또는 매우 적은 이라는 뜻이에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카드 한 번씩 본 적 있죠? 아주 작죠? 그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0.1 마이크로 시버트는 천만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 정도의 방사선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랑 우리가 만지는 흙에도 0.1 마이크로 시버트 수준의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인위적인 방사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병원에서 다친 부위를 촬영하는 엑스레이나 CT에도 방사선 물질이 있답니다. CT 촬영을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에 7,000 마이크로 정도의 방사선을 접촉하게 되는데 이는 3년 동안 자연에서 얻게 되는 방사선의 양과 동일하다고 해요. 이보다 더 높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아까 말했던 후쿠시마 사고 지역 근처의 주민들이랍니다. 주민들은 사고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약 1만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방사선 물질에 접촉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 물질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아까 CT나 엑스레이를 촬영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은 방사능 관련 측정 노동자분들인데요. 이것은 너무 위험해서 미국에서는 1년간 최대 5만 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의 방사선에 접촉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우주 비행사분들이에요. 우주에서 과학 실험을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분들은 우주에서 생활하는 만큼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방어막 없이 직통으로 맞으며 생활하는데요. 우주 정거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는 우주 비행사는 약 8만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씩 보게 되는 흡연자분들이에요. 흡연자들이 피는 담배에는 방사능 물질인 플라뇽과 납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흡연할 때마다 방사선 물질을 흡입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흡연하면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무려 매년 16만 마이크로시버트 정도로 우주 비행사나 후쿠시마 근처 주민들보다 매년 2배에서 16배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흡연자들은 방사선에만 위험을 할까요? 결론은 아니에요. 흡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요.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타르와 같은 수많은 유해 성분 때문인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니코틴은 살충제에 들어가고요. 메탄올은 로켓 연료, 카드뮴은 배터리 성분에 들어가는 유해 물질이에요. 이 수많은 유해 물질을 담배를 피면서 흡입하게 되면 폐암, 식도암과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하고요. 피부 노화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둘 다 22세로 똑같고요. 쌍둥이 자매입니다. 왼쪽 분은 담배를 피신 분이시고 오른쪽 분은 담배를 피시지 않은 분이에요. 이렇게 한눈에 보기에도 담배를 피신 분과 피시지 않은 분의 피부 노화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흡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간접 흡연이에요. 흡연자들은 담배에 있는 필터를 통해 아주 작은 양의 방사선 물질이라도 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필터 없이 방사선 물질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요. 이는 흡연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고 오히려 흡연하는 것보다 더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요. 사진을 보면 흡연을 하신 분의 폐는 이렇게 거뭇거뭇한데 담배를 피시지 않은 분의 폐도 이렇게 거뭇거뭇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 피워서는 안 되겠죠?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첫 번째는 담배값 인상인데요. 우리나라는 저번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값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8,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생각 중에 있다고 하네요. 담배가 점점 비싸진다면 쉽게 담배에 접근하지 못하고 쉽게 담배를 구매하지 않겠죠? 둘째, 바로 담배 금연 교육입니다. 국가에서는 유아기, 청소년기, 어른이 될 때까지 학교 및 직장에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도 금연 교육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흡연에 대한 금지만 시킬까요? 아니에요. 국가에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연 클리닉이 있는 이유는 금연이 혼자 하기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담배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이 아닌 국가적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해요. 네 번째, 만약 금연을 하게 된다면 지자체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약 30만 원 정도의 금연 지원금을 주고요. 보건소에는 이렇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품과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도 하고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 여러분들은 흡연이 아닌 금연을 실천해 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거나 담배를 피려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가 나쁘고 위험하고 해롭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사고와 표현 발표 과제를 맡게 된 응급구조학과 양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